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뒤에 배경이 노란색이니까 예쁘다. 카카오가 아 뭐야? 카카오데이야? 카카오데이? 오늘 또 카카오 얘기 좀 해야 할 거 되고 많죠, 할 거 네, 많죠. 카카오 또 얘기할 게 꽤 있으니까 네. 노란색만 보면 이렇게 경기가 일어나나 모르겠어요. 제 불찰이겠죠? 제 손을 그렇죠, 탓해야 그렇죠. 되고 제 선택을 탓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처럼 이렇게 무너진 문각, 종목들, 섹터들, 네. 시장들 살려줄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장원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저희가 이제 9시 10시 시작했을 때는 1% 내외로 플러스였는데 네. 또 이제 10시 역시나 약속의 10시 약속해. 약속이야. 약속의 10시 지나자마자 네. 우수수수수 떨어져서 빠졌죠. 진짜 10시 반 11시 이때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거의 보합권까지 맞아요,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약속에 3시 20분이잖아요. 약속에 2시부터 이제 떨어지 그때부터 2시부터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또 욕 먹겠다. 네, 일하자 해서 네. 조금 올라온 게 그나마 0.5%. 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오늘은 좀 반등하나 했지만 그래도 좀 지지부진. 우리나라의 축이 뭐라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아닌데. 그럼 뭔데? 변압기 아니에요? 변압기예요? 응. 어. 바이오 아니에요? 근데 궁금하네. 변압기가 그렇게 사이즈가 큰가? 그건 모르겠네. 변압기 사이즈가 꽤 큰가요? 전체 시장 규모가? 아니요. 안 크죠. 아, 지금 이게- 이렇게 지나갔어. 지금 그러니까- 부러스러워가지고. 시장에서 말하는 거죠? 네네. 시장에서는 크지 않죠. 크지 않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변압기가 이렇게 올라도 네.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떨어져 버리면 뭐 제약 바이오도 그렇죠. 막 떨어지면 마이크가 이상하다고 해요. 마이크 이상해요? 난 귀가 안 들려서 이거 모니터링이 안 돼요. 아니 네. 꺼졌습니까?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멍 마이크라. 마이크 살려라. 아, 나 지금 했는데. 귀 나갔다고 지금 내 거 뺐죠. 모를까봐. 이게 이제 잘 나올 것 같다고 네, 합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귀 안 들려서 예민하니까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 시장 코멘트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네. 이거 좀 일단은 좀 쉬어가자. 빌릴까요? 자. 코스피가 0.5% 뭐야. 플러스 2,778, 코스닥이 0.36% 플러스 812선이고요. 일단은 수급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2천억 플러스. 왜? 들어드려? 외국인이 2천억 플러스고 코스닥이 1,200억 플러스인데 그래도 시장은 지지부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도 좀 좋지 않은 시장 두 분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오늘 시장 뭐 아직 눈치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실적이 있는 산업군들은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 수급 집중되는 산업군들 안에서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포트를 짜셨던 분들은 뭐 오늘 좀 무난한 하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뭔가 이제 테마성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뭐 대응이 좀 느리거나 뭔가 빠르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상당히 어려운 하루를 또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른 종목들 있습니다. 인기 검색에서 네. 현대일렉트릭 제목에도 써놨지만 네. 20% 갖고 LS도 20% 갖고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죄송합니다. LS 일렉트릭도 재룡전기도 13% 갖고 뭐 실리콘투도 6% 갖고 제약바이오도 잘 갖고 잘 갔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포트를 잘 해주신 분들은 좋겠지만 네. 나머지 분들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 코멘트는요? 네, 33. 33? 세 마디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삼성? 33. 33. 333. 세 삼삼, 마디, 오케이. 세 마디. 네, 아침에 하다가 말았는데 네. 이겁니다. 첫 번째, 오늘의 장은 작용과 반작용. 작용과 반작용. 예, 관성? 아니 관성? 누르면은 반발하는 거. 그다음에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이거 순환매 기타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은 275를 첫 변곡점 어저께 얘기한 거. 그걸 잘 넘으면 기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장이었다. 그다음에 7가지 주제인데 바쁘니까 이 3가지 주제로 압축된다. 반도체 전력, 헬스케어, 에너지. 마가 어떻게 이상하다. 마가 막지 마. 그것도 있어. 네. 오늘의 한마디에. 그럼요. 네. 근데 아직 다 오늘 알죠. 마가 어떻게인데 반도체 전력 이게 하고 약 비싸,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나머지는 다 알파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좋았죠.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75를 잘 지키면 어저께 잠깐 내려갔죠. 2752까지는. 그럼 지금 2778이니까 예. 잘 모르지 지켜내고 내일 또 있다. 빠질지 모르는데 275만 지키면은 무너질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장중에는 조금 흔들렸던 거는 하이닉스가 중간에 많이 빠졌었어요. 모건 스탠리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뉴스 때문에 조금 흔들렸던 거고. 한 2, 3% 빠졌었죠? 좀 빠졌던 것 네.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보합권으로 와서 그게 좀 영향이 있었다. 그 정도. 네. 돌고 반작용하죠. 마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에 마가 꼈다 뭐 이런 말씀 또 해주시네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네. 구름샘 형님은 방송에는 마가 뜨면 안 돼.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을 올리네 우리 형님이. 일부러 안 읽은 겁니다. 그냥 분발하세요. 재밌었습니다. 메가를 읽을까? 아까 그렇게 안 읽어지지. 마가를 마가가 맞죠? 마가가 맞죠. 네, 메가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27분이니까 네. 오늘 올랐던 종목이랑 섹터 위주로 포트를 짜자가 두 분의 공통된 발언입니까, 보노님? 네, 뭐 저는 계속 그렇게 말해 왔기 때문에 뭐 변화 없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산업군에서 기회를 노리신다라면은 좀 트레이딩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못 하시면은 뭐 좋은 결과를 얻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강조 드렸던 게 좀 느려 보이지만 이게 더 빠를 거다. 느려 보이는 게 오히려 빠르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거나 그리고 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또 오늘 수급 쏠렸을 때 잘 뭐 나름대로 하셨을 것 같고 네. 기존에 이제 익절 타이밍 놓치셔가지고 좀 끌고 가셨던 분들도 오늘 이렇게 막 급등을 하니까 뭐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행복한 미소를 좀 짓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번호님 너무 차분하네. 차분해. 옷도 무슨 일 한국이야. 있어요? 아니요. 상복은 내가 어저께 상복했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 아니요. 내가 눈치밥으로 지금 12년째인데 무슨 일이 있네. 아니 그냥 차분하게 하려고요. 뭐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거 나온다. 아니 자꾸 화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모든 시점을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네. 연예인보다 여론에 더 신경 써. 아니야 여론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자꾸 저는 화내지 않았는데 상대방들이 자꾸 화냈다라고 하니까 마치 좀 제가 성격이 막 이상한 사람처럼 된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냥 번호님 성격 진짜 천천히 좋은데. 좀 맞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화난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 29분 지나가고 있어서 아까 보노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변압기나 또 오르는 종목들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종목들. 현대차, 기아, 뭐 자동차도 잘 올랐어요. 현대차, 기아를 보고 또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역시나 지금은 실적 관련된 애들 오늘 변압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적 관련이 있으면서 앞으로 성장성 있으면서 스토리 있는 애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딱 그런 애들만 차별적으로 간다. 버텨주고 오른다. 아니면 나머지 애들은 조금 힘이 없고. 근데 그 와중에 반도체는 나는 왜 지지부진한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이유를 이따가 좀 들어볼까요? 잘했어 오늘. 반도체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삼성하이닉스가 이 정도면 잘한 거지. 근데 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삼성 퀄 테스트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잘했다. 이제 이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미 다 녹아져 있는 거 아닌가? 안 되면 그만이 아니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안 좋은 거지. 안 되면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돼도 그만. 돼도 원래 될 거 아니었어? 이 되는 정도 뉴스가 아닐까요? 나오면은 저는 여러 가지 했는데 따먹어서 했는데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그걸로 플러스 된다.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지금 80,000원 얼마잖아요. 네. 10,000원, 15,000원이면 10몇 프로 올라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업사이드는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퀄 테스트 10,000원짜리다. 10,000원짜리 사. 10,000원짜리 퀄 테스트. 10,000원짜리 사. 너무한데? 10,000원짜리잖아. 그렇게 기다렸는데. 85,000원. 8,000원에서 머물 주가가 9만 원대 가는 거고 그렇죠. 9만 원 먹을 수 있는 것이 10만 원대 지금 파는 것이 그렇네요. 올해 실적 전망을 바꾸지 않고도 그렇게 점프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 뉴스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퀄 테스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퀄 테스트 보니까 이제는 좀 그냥 허탈하더라. 맞아. 약간
그냥 실소. 아유 또. 근데 약간 제 이런 생각엔 느낌. 퀄테스트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더 주는 그러니까 것도 같고. 이게 호재인에는 안 오르고 맞아. 또 뭐 악재 굳이 아닌 것 같은 데는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이상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모찌모찌님이 탱탱탱 말씀해 주셨고 구름새님 땅땅땅 껄무새님이 껄껄껄 부조차님이 번호 얼음 땡땡땡. 번호 얼음 땡땡땡 꽝꽝꽝 번호 기운내 번호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겐조 형님이 보보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노님과 함께 시장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수부터 보죠. 코스피가 0.39% 플러스 아까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줄었네요. 2774. 그래도 김정은 본부장님이 2750, 2755 요 정도만 지켜주면 네. 나쁘지 않다. 네. 라고는 했지만 또 음봉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오늘 0.4% 플러스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6% 플러스 812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자, 보노님 수급이랑 다 같이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지수는 코스피가 277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0.39%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전일보다는 아주 조금 늘어났는데 그래도 18조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좀 집계에서 변화가 나오는지를 또 한번 6시 정도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확실하게 좀 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선물이 누적이 결국에는 2조가 깨졌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변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도 외국인 현물은 2,382억 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과 현물이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삼성전자 부분으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들어왔었는데 종가상으로도 조금 아주 조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럼 아직 이제 2시 24분 기준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의 좀 수급 가져가는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쏠렸었던 그런 종목군들로 많이 가기는 했는데 아마 수급에 약간의 변동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물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크게 이탈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닝 벨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엔비디아가 조정이 확실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뭐 실적발로 올라간 뭐 HD 현대일렉트릭 물론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 충분히 좋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는 좋지 않기 때문에 분명 또 이제 오늘이야 같지만 실적 발표 어느 정도 다 지나고 나면 또 피크아웃이다 뭐다 그 얘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7월 이제 21일부터 말일까지 데이터가 좋게 안 나오면 그 얘기는 분명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급등이 나왔으니까 홀딩을 하시되 대신에 익절 레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 피크아웃으로 또 괴롭히면은 수출입 데이터가 안 나왔을 때 아마 보셨겠지만 네. 올해 내내 봤을 때 연초에 좋아지다가 4월, 5월 달에 한번 꺾였고 그다음에 5, 6, 7이 좋아지다가 이번에 꺾인 거거든요. 4, 5, 6이 좋아지다가 꺾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니 나스닥이 오늘 마이너스 0.44로 어쨌든 조금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뭔가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너무나도 반갑지만 이게 정말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강조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시장에 이렇게 뭔가 변수가 많을 때는 산업의 성장이 나오고 네.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넘버가 나오는 쪽으로 가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탈출 기회는 한 번 정도는 준다. 라는 생각 혹은 뭐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순환매의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나스닥이 1.6% 올랐었고 뭐 야간 선물에 대한 이야기도 오프닝 벨에서 네. 해주셨는데 사실 상해 종합도 1% 떨어지고 니케이도 약세고 우리만 그나마 올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 시장을 좀 따라서 봐야 됩니까? 네. 상관관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니요, 상관관계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오늘 삼성전자 2천억 들어왔는데 삼성전자와 지수와 미국 반도체를 딱 다 동시에 켜서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았던 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2천억 이상 들어온 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9할 이상은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개별주 위주의 트레이딩 장세였고 네. 지금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결국엔 삼성전자로 수급이 6조나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장이 빠지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장 빠지잖아요. 그럼 내일 지수 안 좋아요. 이거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면은 하이닉스에서 실적 발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콜테스트 지금 뭐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쪽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뒤집기는 전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장의 모든 글로벌 자산들이 이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는데 그쪽이 꺾였을 때 우리나라만 따로 놀 수가 올라갈 수 없다라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 벨 때 이제 나스닥 종목군들 일부와 그다음에 제가 반도체,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엔비디아가 급락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떨어지고 버틸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서 예스라고 대답을 해보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걔네가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지는데 그거를 디펜스를 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장이 결국엔 M7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M7에서 조정이 나올 때면 우리나라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으로 일단 하시는 게 저는 방향성 부분에서는 좀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역시나 나스닥을 봐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코멘트가 있을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근데 이거 맞습니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늘 산 종목이 종목? 삼성전자 2천억, 알테오젠 900억, LS 일렉트릭 500억, 현대로템 450억. 요거 맞아요? 어떤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죠. 수급이요? 맞죠. 네. 삼성전자 샀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현대 리포트 1980억. 나왔으니까. 1980억. 네, 하이닉스가 1,400억 마이너스. 네, 그거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고 SK 하이닉스는 판 거면 지수는 조금 방어를 해주고 반도체 자체는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런 모건스탠이 건가요? 콜이 컸어요. 모건스탠이에서 어저께 나왔다 그러잖아요. 아모레 프로스피 포함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걔네들이 좋아하는 리스트에서 TSMC 빼고 하이닉스 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사 보셨죠? 예,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의 지금 영향이다. TSMC 왜 뺐을까? 그러니까 반도체 시크리컬한 거에 신경 쓰이는 거는 조금 이제 뭐 트럼프 발의가 뭐건 간에 신경 쓰인다는 거죠. 그런 거를 모건스탠이 바로 세일즈 콜에 반영해서 리서치에도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고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인 삼성전자는 아까 그게 뭐가 됐든 그게 뭐 양치기 소년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기다려 보는 거고 한국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니까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두 개가 시가총액의 25%, 20몇 프로, 10%에서 25% 맞나? 23%, 7%니까 30%인데 이게 한꺼번에 가지 못하고 따로 갈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게 시총을 누르는 영향도 되고 있죠. 안타까운 게 미국하고 상관관계 여전히 높아요. 근데 상관관계가 정확한 거는 뭐냐면은 대만이거든요. 대만 보세요. 대만 어저께 엄청 빠졌어요. 2.1% 빠졌어요. 거의 우리보다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제 우리 별로 안 빠졌잖아요. 근데 2.1% 고스란히 오늘 올라갔거든요. 2.7% 올랐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걔네들은 진짜 저기 뭐지?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나스닥 컨비네이션인데 그쪽에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딴 게 좀 있지만. 그래서 드라마틱한 거는 그리고 상관관계는 대만이죠. 순위로 따지면 우리도 한강에 있고요, 아직은.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뭔가요?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이 뭐였지? 정신없는 시장이야 지금. 아예 정신 없어. 재미없다고 하시니까. 재미가 없나요? 너무 진지하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오늘 내가 리포트 하나 가져왔는데 네. 거기도 리포트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누가 출장 갔다 왔대. 저기 어디야 재밌는 일이 있었대요? 재밌는 일 없었어요. 누가 출장을 해요? 아니 KB증권에서. 아니, 오늘 자기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딱 보여드릴게요. 미안해. 예, 홍콩 싱가포르를 지난주 다녀왔대요. KB증권에서. 네. 그러니까 세 마디 적었어요. 상반기 수익을 났잖아요. 마켓 뉴트럴 전략. 그거를 지키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단기 조정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지수는 재미없을 것 같지만은 지수 업종별로는 흥미롭게 적었네. 흥미롭게 진행되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그런 거네요. 흥미롭게 진행되는 실적 장세의 제2 국면이
다시 표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 중심으로 가고 어. 장은 재미없고 추세가 완전히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 조정은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다 똑같아. 홍콩, 싱가포르 애들도 애들이지. 걔네들도 싱가포르 똑같은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같이 확 빠지면 만약에 장 중에 0.3이 아니고 0. 거의 0% 됐잖아요. 그럼 주워 담고. 그렇죠? 안 그러면 너 너무 올라가면 아침에 1% 가면은 어이씨 이거 뭐야 대한민국 그러면서 약간 팔기도 하고. 보노님은 어때요? 요거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많이 팔고 삼성전자는 그대로 사고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요 삼성 하이닉스의 실적이 약간은 생각보다 부정적일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요일, 목요일 이틀 남았는데 네. 그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특히나 이제 잠정 실적 나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막 퍼 담았잖아요. 외국인이. 네, 뭘 알고 그래서, 있듯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뭔가 좋을까? 혹은 뭔가 퀄 테스트에 대한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건가? 약간 요런 생각들 플러스 알파로 다른 주변국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많이 안 올랐으니까 좀 그런 거에서 배팅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1조 3천억이나 나갔거든요. 그거는 조금 무시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차트를 켜놓고 요 화면을 보시면 뭔가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서 별로 안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맞네. 외국인은 항상 선제적으로 좀 뭔가 정보를 아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정을 지금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장에서의 그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브로드컴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은 반등을 해줬지만 아침에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아직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에다가 만약에 기다리고 있었던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으면 네. 그 가정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왜? 외국인이 아니면 이렇게 팔겠어요? 팔아놓을 필요가 없죠. 미리 사놓으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수급이 더 들어와서 올라갈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틀 남았는데도 이렇게 뺀다라는 물론 내일 한 번에 다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장중에 20만 원도 깨질 뻔했네요. 20만 500원에서 바로 올라왔네. 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보자. 근데 고민은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실적을 모르는데 지금 미리 팔 맞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실적을 지금은 다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적이 5조가 나올까, 6조가 나온다, 나올까, 막. 7조가 나올까 했는데 만약에라도 그냥 뭐 순풍순풍 그냥 엇비슷하게 나왔고 다음번 실적이 뭔가 물음표인 전망이 나온다거나 물론 TSMC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제 하이닉스에게 위축될 수 있는 뉴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콜테스트에서 HBM을 침투하면 우리가 한미반도체 때를 봤잖아요. 하나 정밀기계가 들어온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이 빠졌는데 네. 삼성전자는 이미 유통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점유율이 그 이전 단에는 많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럼 만약에 그런 프리미엄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는 좀 박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로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엇갈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힘을 가지려면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동시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미장까지 이거 안 좋은 가정을 그냥 하는 거예요. 미장까지 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모두 다 실적이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외국인이 그냥 뭐 몇천억 판 것도 아니고 1조 넘게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비 트랩인지 아니면은 가짜 폭탄인지 뭐 알 진짜 수가 알 없으니까 수가 이거를 밟을지 말지 도망갈지 말지 이걸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그런 이슈 그리고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지만 결론은 잘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 아직은 실적이 모르겠다. 나와봐야 알겠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노님 아침에 약간 제가 좀 잘못한 겁니까?
뭐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아이 왜 그랬어? 내가 사과해. 아니 근데 채팅창에서 사과해. 네가 사과해야지 번호 화난 건데 이래가지고 내가 그거 채팅 읽어서 화난 건가 싶어. 난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요. 맞아요? 아니 채팅은 제가 읽었어요. 채팅은 제가 읽었고. 근데 옆에서 내가 양념을 쳐서 그런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왜, 무슨 그냥 일이 저는 있어? 오늘 모니터링을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제가 진짜 진지 모드로 들어갔어요. 진지 모드로 했어요. 네, 사람들이 진짜 이게 이렇게 화내는 말투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혼자 또 녹음해서 들어봤거든요. 무슨 아니에요. 뭐야? 고민을 많이 했네. 아니 그래서 이러면 내가 이제 제가 방송 지금 11년 차거든요. 전달을 잘못하고 있었나라는 생각까지 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다른 데서는 사실 웃음기를 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다들 화났다라고 하니까 저는 제가 듣기에는 전혀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로 이어지는 거죠. 네. 채팅창에서 네. 나한테 화내네. 분위기가 무겁다고 이제 화살이 나한테 오네. 네가 깐족돼가지고 화났잖아.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네. 말이 안 아까 전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뭐요? 그냥 본호님 이야기 안 하시고 예. 민중까지 다운되면은 예. 우리 본부장님 때문에 시청자들이 귀에서 피난다. 빨리 다 텐션 업해라. 부모님 나도 얘기할 거 없지. 그러면 이제 또 삐지셔. 그 이제 다 그럼 아사리판 나는 거야. 시장이고 뭐부터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다 자. 방송부터 근데 내가 진행할게. 아니 그래서 농담, 난 진짜 농담. PD가 맞나 봐. 사실 나는 플레이어 역할이 안 맞거든요. 난 기획자 역할이 맞아. 이거를 모드를 만들어줘야겠어. 그래서 앞에다가 네. 이렇게 팻말을 만들어줘서 하창원 모드, 보노 모드. 근데 그 하창원 모드로 하면 진지하게 하는 거야. 네. 보노 모드로 하면 밝게 하는 거고. 오늘 본호 뭐 무슨 강아지야? 강아지 트레이닝 그게 왜 강아지? 아니 무슨 모드 하면 그 바꾸고 이렇게 하고서 자기 아니 강아지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또 인간인데. 하창원 본부장님이 이렇게 화가 해가지고- 나면은 화를 내고 화가 안 나고 이제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요? 누가 뭐 PD가 뭐 시켰다고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살, 좋아요 한 애도 번씩만 아니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거는 제 맘대로 하게 해주세요. 좋아요 한 2,000개만 만들어주시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보노님이 진지 모드로 한다고 하니까 네. 오늘은 보노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네. 좀 진지 모드로 또 맞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게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산업은요. 확실히 이 산업을 보시면 좀 굵직한 산업분들이 많이 들어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변압기, 방산, 자동차, 조선, 바이오 얘 빼고 건설기계도 빼고 화장품. 그럼 요거는 지금 보시면 네. 바이오는 깍두기로 뭐 좀 이렇게 얘는 개별적인 이슈가 워낙 많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 얘 깍두기 하고 화장품도 수급은 깍두기라고 했을 때 나머지 요 네 가지 산업군은 확실하게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었던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이 좀 고개를 들 때는 이 산업군들이 역시나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웹툰 같은 경우는 뭐 뉴스가 들고긴 했지만 뭐 미국장에서 이제 내부 웹툰이 급등한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실적은 사실 HD 현대 인프라코가 잘 안 나왔거든요. 지금 북미나 이런 쪽에서 건설기계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재건 쪽으로 모멘텀이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약간 테마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좀 굵직하게 볼 수 있는 산업이어서 확실히 조금 올라갈 때는 굵직한 쪽이 올라가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낀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선은 저 상승 섹터에서 지금 며칠 동안 몇 거래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맞아요. 변압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변압기도 그렇고 굵직한 방산, 종목들. 자동차, 조선, 바이오. 그러니까 클로징 메일을 매일 보시면 보노님이 저거 정리한 거를 매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연속성 있고 맞아, 얘네들이 맞아. 요즘 트렌드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들. 그게 방산, 조선, 자동차, 변압기 등등등. 반도체는 요즘 하락 섹터에 들어가 있어요. 항상. 진짜. 근데 패널 분들 거래일지. 이야기를 한 10분 얘기를 들어보면 한 5분은 회의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 차트를 막 보여주세요. ISC부터 시작해서 뭐 다 보여주는데
이미 차트가 망가졌어. 무너졌어요. 맞아, 무너졌어요. 마이너스 50%야. 그럼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 이거는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ISC도 하이닉스 밸류체인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혹은 매력이 없거나 어쨌든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좀 그런 고민과 선택이 좀 맞아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저 섹터에서 좀 놀아보는 게 괜찮을까요? 아까 저 상승 상승 섹터? 섹터에서. 제가 아까 저기 얘기한 거 네. 워낙 섹터가 막 변화무쌍하니까 죄송합니다. 마가, 헬스케어, 그렇죠. 에너지 이렇게였죠. 파일이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케이 마가 그 헬스케어 에너지 네. 이게 제 주력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반도체가 들어가 있네요. 당연하죠. 네. 네. 근데 비중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번에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골고루. 네, 근데 명예과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반도체가 지금 잘 안 가니까 그거를 조금 제외하고 제외하면 지금 이거 재료 만들까요? 에? 재료로 만들까? 제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제가 비중을 봤을 빵으로?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둘째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삼성이냐 하이닉이냐 이거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어디에 베팅하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나세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이게 우리가 골고루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는 것 같아도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어디 갔을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없네. 미안해. 없을 수도 저기 있죠. 제가 봤을 도망갔다. 때 투자를 했을 때 뭐 현금은 40% 갖고 있다, 뭐 30% 갖고 있다, 50% 갖고 있다, 그거 빼고 나머지를 100으로 했을 때 뭐라 그랬죠, 저렇게 반도체 자꾸 헷갈리는데 AI 정확히는 AI입니다. AI에 들어가는 거에 반도체도 있고 전력도 있고 그 다음에 넌 반도체 IT도 있고 그죠? 통칭해서 그거 뭉탱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 인도하고를 동급으로 놨어요. 한 20%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 갖고 하는데 나머지 갖고 중에서 그 다음에 먼저 튀어오르는 것은 시가총액이 훨씬 작죠. 작지만은 저는 헬스케어. 그 다음에 조선도 여기 포함되는데 에너지주. 한국이건 미국이건 간에 이런 쪽으로 중심을 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거 가지고 어디를 갈까 고민한다는 얘기였고 아침에 현대로템을 얘기 드린 거는 나 같은 비전문가가 어저께 리포트 딱 봤을 때 땡기더라. 이건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할까? 아니면 화장품, 수출 데이터? 이거 누가 막을까? 그래서 화장품은 여전히 이 정도. 근데 시가총이 작잖아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 영어로는 추가된 보너스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세 개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갈 거라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뺄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 컨선이 있으니까 오늘 모건 스탠리가 단순히 뺐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뭐 흔들린 것뿐만 아니고 진짜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 만약에 4조 8천 나와봐. 그러면 이제는 그거는 한번 아작 나는 거죠. 아작이 뭐 더 난다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주가 빠진 게 정당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후행적으로. 근데 모르죠.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가 합하면은 5조 2천억이 나와요. 5조 2천억이 평균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여전히 5조 5천, 5조 8천, 6조도 한 4개 정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밑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치는 아주 높진 않아요. 아주 높진 않아서 내 생각에는 주식을 하이닉스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실적이 좀 애매하더라도 그 3분기 전망이나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에서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이미 삼성전자나 TSMC나 엔비디아나 이런 쪽을 통해서 얼음 잡을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제시됐기 때문에 실적이 혹시 나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투자가들이 계속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고점에서 20% 가까이 빠진 거, 아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미 오늘까지 해서 만약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하이닉스를 만약에 포트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이 있는 분만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냥 끌려가서 가면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삼성전자를 만약에 하이닉스 못지않게 시가총액이 3대 1이니까 삼성전자를 500만 원 사고 하이닉스를 150만 원 샀다 하면은 괜찮잖아요.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프로덕트 믹스, 포트폴리오 믹스를 가져가야 되는 건데 보통 이거 아니면 이거 흑미호식으로 이거 아니면 흑미호래 흑백식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게 머리 간단한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누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래요. 만약에 하이닉스를 살 거냐 삼성을 살 거면 둘 다 사는데 그게 진짜 짜증나고 한 거 그러면은
삼성을 한국 대표로 사고 미국의 그 마이크론을 사든지 딴 거 사라.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는 한미반도체인데 아직까지도 오늘 방에 올랐으면 한미반도체는 제가 얘기를 한 15만 원까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IT 반도체가 편안하게 지금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한 건 절대 아니죠. 그거 해결되려면 내일 아침 아까 뭐 메타, 알파벳 이런 거, 네. 그 사이닉스 내일 모레 나올 때까지는 그게 안정화가 확실히 됐다고 될 거라고 장담은 못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뭐 현금을 30-40% 내지는 40-50% 갖고 있으면서 스프레드 할 준비를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사는 시기도 스프레드 해야 되고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는 그 저기 비중도 이제 반도체, 바이오시멀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학하면은 이거 버리고 이거 사 이런 부분 많거든요. 그러면 너무 휘둘리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큰 걸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장 자체는 그 약간 진짜 해리스가 돼가지고 이거 네. 뒤집으면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차 전지로 사야 되는 거야. 제일 망가진 거니까. 그거는 확 바꾸는 건데 그런 게 아니면은 이게 장이 쉽게 코스피 자체가 재미없지 않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바로 언제든 100포인트가 뭐 한 3주 만에 올라가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질 것이냐. 네. 금리 인하는 다 아는 상태에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까 그 출장 갔다 온 시 마찬가지로 네. 스프레드 해가지고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시장에서는 참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 길이 아닌가라고 조금 길게 얘기했습니다. 네. 많이 길게 많이 얘기했네. 네, 많이 길었습니다. 아니, 아주 열심히 기다렸어요. 내용은 얘기하다 내용은 보니까 좋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는 소부장은 지금 아예 코멘트를 안 해주시고 하이닉스 아니, 삼성은 해줄게. 빅스 아까 아니 죄송합니다. 열심히 기다렸어요.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IS 얘기인데 IS가 반토막 났거든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 무표주가 50% 10만 원인데 5만 원이잖아요. 네, 심각해요. 근데 그 지금 IR 담당이 지난주 출장 갔다 왔어 미국. 또 갔어. 홍콩도 아니야 거기도 지난주 가요. 지난주 갔다 온 거야. 그리고 이제 8월 1일 날 국내 IR 하는데 제가 드는 거 얘기 드릴게요. IS. 자 여러분 10분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슈 없어요. 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제일 지금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뜨는 건데 이유가 그거를- 없어. 근데 이유가 없어. 근데 그걸 받아들여. 왜냐면은 아니 TSMC가 트럼프 한마디 뭐 이거 한마디 때문에 기억나요? TSMC가 8% 빠지고 네. 실적 발표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 좋게 나오고 Well Beyond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네, 네. 0.3% 오르고 네. 그 다음에 2.3% 또 빠지고 네. 맞아요. 오늘 간신히 2.몇% 오른 거예요. 네. 그 큰 것이 전 세계 넘버 원입니다. 네. 그 엔비디아 말고 네네. 그런 회사가 그렇게 반영이 잘 안 되는데 우리 회사가 뭐 대단한 IS가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반도체 주식도 반영이 며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천지개벽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흥분하고 분개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차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야. 받아들여. 저도 지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길 수밖에 없다. 이건 끊을 수 없다. 받아들여야겠다. 아니 근데 몰라. 끊어줘. 물어보고 싶은데 질문 못 하겠어. 끊을게. 이따가 또 김정은 본부장님 인사이트 때 또 맞아요. 하셔야 되니까 네. 그때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야. 맞아요. 이유가 없다고.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50%가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1억 넣었으면 5천만 원 된 거야. 물론 ISC에 1억 안 넣겠지만 네. 어쨌든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근데 또 반도체를 뺄 수는 없어. 뺄 수는 없고 언제 갈지 일단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자.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 아이, 반도체가 이슈가 아니고 많이 그만. 먼저 빠진 게 뭐 있어. 먼저 빠진 게 전력이 많이 빠졌으니까 전력주 사는 것도 괜찮다고. 전력주 제가 너무 좋죠. 어제 그저께 피카츄. 얘기했었고. 네네네. 그건 내가 했짝 그런 게 아니고 네. 운 좋게 오늘 오를 수도 있지. 그렇죠. 오늘 안 올라도 맞췄는데. 네,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맞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스프레드를 시키라고. 스프레드. 많이 빠진 거 하고. 네. 근데 이게 고집 부려서 그만 아이고, 갖고 아이고. 뭐 아.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 50% 베팅하면 그렇죠. 지금 20만 원 깨지게 생겼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하이닉스 50%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너 진짜 내일 모레 발표되는 하이닉스 실적 얼마나 알아? 정보통 있어? 없어. 그거 베팅한 거야? 예. 왜 화났어요? 아니,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제가 옛날에는 정보 빼기가 쉬워서요. 네. 옛날에 십몇 년 전입니다. 그렇죠. 또 네트워크니까. 옛날에는 정보 끝탈까지 제가 다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틀리게 알려줘. 왜 너무나 정확하면 그 이슈가 되니까. 그게 판칠 때 그 정도 갖고 하더라도 주식시장 주가는 실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무슨 정보를 얼마나 안다고 한 종목에 50% 투자합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그런 거 나중에 뭐라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저께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렇게 잘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까지 알았냐고. 그럼 지금 나왔는데 지금 아까 번호님이 리스크 줬어. 좋아도 7월 달에 넘버가 이상하면 다른 소리가 나올 거다. 그게 맞는 얘기야. 그 리스크를 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번 실적이 잘 나온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거 봐. 그렇게 나는 안 알거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만만하게 해서 자기가 진짜 자신 없으면은 한 종목에 삼성전자 30% 치는 거는 굉장한 용기뿐만 아니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나서 누구 탓한다고. 누구야? 탓한 사람들 누구예요? 그 사람들 잘못이네. 그죠? 안 되겠네. 왼쪽 귀가 나아지고 있었는데 다시 끝나고 병원을 가실 것 같습니다. 왜 왼쪽 귀인지 내가 설마설마했는데 내일 안 나와요. 확실해졌어 이제. 내일 나오면 안 돼요. 실업이 20% 보조해줄게. 뭐라고요? 실업이 20% 보조해줄게. 20% 고맙습니다. 네, ISC 50% 아니 저희 받아주고. 지금 4시 2분이거든요. 아, 난 몰라 이제. 나도 모르겠어. 오늘 그냥 여러분 나갈 사람 나가시고 계실 사람 계시고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아무거나 합시다. 자, 알겠습니다. 안 돼요. 하락섹터 자, 보러 오케이. 갈까요? 아니, 응. 이게 김장현 본부장님이 본호님이 오늘 딱 이렇게 진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딱 폭주하신 거고 이제 하락섹터 보면은 또 이제 딱 분위기 살고 그러는 맞아. 거죠. 또 화요일은 오늘 날씨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좀 힘이 없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섹터 아직 안 봤습니다. 특징주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돼요. 하락섹터 가죠. 좀 빨리 해야겠네요. 네. 뭐 약한 산업은 반도체 소부장 얘기했으니까 뭐 요거는 다 얘기해 주셨고 카카오가 오전엔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불확실성 해소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거는 역시나 안 좋게 해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NFT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뭐 네. 2차전지나 뭐 게임주 일부도 뭐 좋았던 종목군들도 좀 빠졌습니다.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량 지분 매각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되게 안 좋은 뉴스죠. 그래서 네.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투심 요거 두 개는 좀 엮여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2차전지는 그렇죠. 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빠지니까 이런 거 좀 슬프죠. 그래서 바닥을 잡는 거는 정말 운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펀더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쟤네도 진짜 악질적인 게 장 초반에는 뭐 2% 오르다가 쭉 빼버리니까 초반에 이제 오늘 장 좋은가 이러고 샀던 사람들은 다 물렸어. 오늘 맞아. 진짜 5%씩 물렸어. 그쵸. 쉽지 않습니다. 2차전지. 네. 네.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게임.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멘트 없죠? 넘어갈까요? 네. 카카오는 뉴스 있으니까. 카카오는 뉴스 있으니까. 특징주 가죠. 네, 특징주는요. 그래도 좀 나름대로 굵직한 쪽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이제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HD현대 인프라코어 실적, 한국타이어 또 실적, 그다음에 DB손의 실적. 이런 식으로 실적이 있는 애들은 다 전반적으로 좋았고 네. 이메이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부회장의 지분 전량 매도. 요거 좀 전략 매도? 네, 이건 좀 투심으로 부정적일 거고요. 또 실적 좋게 나온 거 SGC 에너지는 영업이익 2,149%, 와. HD 현대 일렉트릭도 200%가 넘게 나왔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수출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가 4, 5, 6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는 뭐 HD 현대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7월 달이 안 좋았고 이제 피카오 논란이 나오고 있었던 시점이니까 이게 괜찮을까? 거기에서 좀 고민거리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위메이드의 장영국 부회장의 지분이 155억밖에 안 됩니까? 전량이? 이게 원래 코인이랑 해서 되게 컸었던 걸로 그러니까요. 기억이 나는데 야금야금 팔았나? 이상하네. 네, 뭐 요거 위메이드 것만 팔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인은 안 건들고. 네, 코인으로 그러지 다 않을까요? 바꿔놨었나 보다. 그래요? 전에.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규모가 더 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뉴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뉴스로 가봅니다. 네, 뉴스는 일단 첫 번째는 변압기입니다. 네. 이제 실적이 잘 나왔죠. 근데 깜짝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증권사 리포트 보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2년, 3년치 수주 잔고 깔려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수출입 데이터가 3, 4, 5 아니지 4, 5, 6 456? 4, 5, 6은 다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좋은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센 대비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벤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 체크해야 돼요. 네. 보조금 지급에
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전력 쪽은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전력의 악재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이 아마 없을 거잖아요. 그럼 전력한테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근데 아니죠. 원래는 준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보조금 자체를 다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게 트럼프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하나 변수 포인트로 하나 정도는 이제 하나 넣어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 산업적인 부분은 정말 지겹도록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예, 뭐 이런 데이터가 끊기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연속성 가실 거고요. 네. 만약에 끊기더라도 산업의 사이클이 기니까 이 데이터가 다시 바뀔 때는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네네. 말씀드리면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이상을 했냐면 대략적으로 아직 컨센서스는 오피셜리는 1247억, 1257억 나오고 영업이익이. 실적이 2억이죠. 영업이 2,100억 나왔으니 엄청 잘 나온 거잖아요. 네. 여전히 잘 나온 거 맞는데 시장에서는 1,500억, 1,600억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어요. 컨센이 1,500억, 1,600억이었는데 네. 지금 2,100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쑥덕쑥덕 넘는 아. 이미 그런 걸 어려운 말로는 스트리트 컨센서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길가에서 돌아다니는 넘버 그런 걸 1,600억 넘었는데 이유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마진이 좋았잖아요. 마진이 좋았다. 이게 수출인데 좀 단가가 낮은 물량이 좀 이제 기여하는 게 좀 빠지고 좀 고단가 물량이 2분기부터 좀 반영이 많이 시작되는 점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흐름이 그러니까 볼륨 관계란 또 별도로 이 규모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어서 원래는 상고하저가 맞는데 조금이나마 상고하저가 안 될 수도 있으면은 아까 2,000원 나왔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상고하고? 곱하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뒤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은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서 내일 아침에 오늘 나왔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실적의 전망을 상향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상향하면은 지금 분호님이 얘기한 그런 7월달 넘버 이런 것이 조금은 뒤로 미뤄지는 거고 네. 그 상향 이렇게 괜찮은데 상향의 폭이 낮으면은 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피크아웃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호님 오늘 네. 재룡전기도 올랐고 LS 일렉트릭도 한 20% 올랐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고부가가치의 좋은 상품을 잘 팔아서 마진이 많이 남았다. 숫자의 질 자체가 좋아졌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재룡전기나 LS 일렉트릭 얘네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서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LS 일렉트릭은 근데 조금 다르긴 해요. LS 일렉은 좀 논외로 두고 재룡전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변압기를 좀 제대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상승력이 제일 많이 나온 게 HD 현대일렉트릭이랑 재룡전기예요. 둘 다 2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실적도 얘네 둘이 제일 많이 좋아졌어요. 네, 한번 재무제표 한번 뜯어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이제 재룡전기는 소형 쪽,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수출입 데이터가 찍히잖아요. 근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뭐 컨센보다 좀 잘 나왔다라는 전망으로 나온다면은 나머지 이제 재룡전기나 뭐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쪽도 좋겠지라는 시각으로 일단 같이 움직인 거고 LS 일렉트릭은 MSCI 지수 편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원래 그치. LS 일렉트릭은 요번에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급발이 조금 더 붙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랑 똑같이 보기에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동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시장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좀 네.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뉴스 다음 거 간다면요. 네, 요거 아침에도 얘기했던 건데 네이버 웹툰 골드만삭스가 목표가 $62 제시를 와. 했습니다. 그래서 17%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규 커버고 만약에 얘기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넘버가 같이 나와주는지를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12개월 목표가를 $62로 한 거는 뭐 좀 영향이 있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로템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방산 쪽은 워낙 산업적인 성장 그리고 넘버, 수주 잔고, 그다음에 수출 지역 확대 등등등 좋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 이슈 자체가 나오다가 뭔가 수주 딱 끝나면 살짝씩 좀 눌리는 흐름들인데 여기가 이제 철도나 이런 쪽이 또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로템이 진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철도 매출이 원래 절반 이상이었는데 그것도 줄어들면서 무기도 잘 팔고 로템 하면은 방산 쪽으로도 엮여 있고 이제 트럼프 뭐 수혜도 된다고 받을 수 하면은 있고. 또 남북 경협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로템이 또 거기 그 중에 하나로 또 얘기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그 KB증권 리포트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게 네. 저같이 비전문가도 제목에 끌려서 아. 제목이 뭔지 기억났었어요? 네네. 실적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 어때요? 민투. 오.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실적과 목표주가 재채기. 올렸어. 2분기 실적 아까 1,000억 뭐 이렇게 하는데 제목이 실적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 이런 제목 처음 봤어. 내용은 더 자극적이야. 저기 중간에 뭐 있었는데. 자극적인 거? 그건데. 세계에서 가장 싼 방산주래. 저건 저걸 레카 수준 아니야? 근데 이유가 있다고 지가 얘기했어. 이렇게. 이렇게 뭐 소극적 아예 어쩌죠. 근데 세계에서 가장 싼 방산주인데 목표가가 55,000원이에요? 지금이 46,000원.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철도 부분이 많고 IR이 소극적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리포트 리포트에 맨 마지막에 보면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이렇게 있어. 작은 내용으로. 있을 수도 있어. 아, 작은 게 싫어. 주요 방산주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다. PB 기준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관련해서 KB증권 리포트도 나왔고 그리고 네. 번호님 뉴스도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롯데 오늘 올랐나요? 그래서? 많이 네, 올랐죠. 올랐어요. 8.93% 많이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마지막 뉴스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현대 이것도 인프라코어. 이제 하나증권에서 커버가 나왔는데요. 맞아. 좀 중요한 거는 북미조차 판매가 둔화되는 국면의 진입. 요거 진짜 중요한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기계가 원래는 중국 쪽에 비중이 높았다가 중국 쪽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완전 박살 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미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상반기에 원래 몰려 있었거든요. 중국은 상반기에 몰려 있었는데 이게 성수기가 사라지고 매 분기마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건설기계가 확 올랐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안정적인 캐시카우 지역이었던 북미에서 둔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펀더 자체는 상당히 많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우크라이나 건설기계에선 또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이벤트가 터지면 여기에서는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가 주요 핵심이라는 점. 그래서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HD 현대 건설기계랑 원래는 이제 거기만 커버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건설기계에서는 뭐 현대건설기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 HD 현대인프라코도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도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HD 현대 인프라코어 우리가 뭐 지금이야 메인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도 있고 트럼프가 된다면은 지금 땅 다 뒤집어 엎으면서 리쇼어링 더 빡세게 무언가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들 저런 것들을 좀 끼워 넣어도 지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실적이 일단 저는 확실하게 찍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에게 인기를 끌지는 결국엔 트럼프가 얼마나 당선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그 모멘텀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별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무조건 진행될 거야라고 배팅을 하신다면은 뭐 지금이라도 편입을 해놓으면 분할로 편입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너무 테마성이 강한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HD 재건 현대 이런 것들은. 인프라코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 네, 시가총액도 연속성이 좀 되지 그렇게 않나요? 없지 않나요? 그 근데 며칠 건설 넘게 기계가 됐는데. 과거 차트를 보시면요. 그 주요 지역에서 점유율이 빠지거나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게 2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건설 기계를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는 끝났나요? 아니면은 네, 하나 뉴스 더? 끝났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채팅창에 자꾸 그 바이든 건강 이상설, 위독설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그래요? 네. 딱히 저는 지금 못 찾거든요. 오히려 주치가 코로나에서 거의 다 나왔다. 나왔다 이런 얘기들만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코로나. 혹시 아시면 조금 더 조심하시죠. 디테일하게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마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노님의 오늘 시장 한마디, 살짝 아쉬웠던 시장이었는데요. 어떤 AI 그림을 갖고 왔을까요? 네, 요걸로 오늘은 들고 왔습니다. 모처럼 소를 들고 왔는데 네. 이거를 뭔지 맞추실지. 표정이 너무 나 느낌 왔어. 저 지금 빛나고 있잖아. 네. 변압기로 이제 펌프질 저기 열심히 해가지고 빛나고 있는 거야. 라이트 들어오는 거야. 진짜 표정이 너무 좋다. 무드등 맞죠? 맞긴 한데 네. 저게 주판이에요, 주판. 주판. 주판?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이제 주판으로 계산을 하는 변압기에 지져진 소를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계산한다. 실적 계산한다는 거예요. 가늠하고. 아, 주판이면 말 되네. 근데 또 느낌 왔어. 뭐야? 저게 지금 그림이 몽환적이잖아요. 네. 뭔가 좀 이상하고 몽환적이고 오늘 대마 관련주 같잖아. 그러니까 약간 약 빨고 있는 그런 소의 그런 형상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머리털이 참 이질적이다. 소 머리털이 사람처럼. 비달사순한 것 네. 같이. 비달서스. 네, 비달사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노님 그림 확인했고요. 김장일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는요? 네, 요겁니다. 네. 막혀? 그만 In 보자. summer, the song sings itself. 이게 무슨 소리지? 노래가 스스로 노래한다? 여름에는 여름엔 너무 행복해서. Share a fear. 세 마디네요. 세 개네요. 그렇죠. 세 네. 아까 개가 다른 333 거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오늘 333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 원래 여름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서머 랠리. 썸머랠리.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무덥고 찌는 이런 더위 말고 네. 이제 봄, 여름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뭐 꽃도 만개하고 뭐 모든 게 다 푸르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들도 막 하고 뭐 매미가 시끄럽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름이 되면은 조용한 게 없죠. 다 자기 말대로 이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뭔가 신나고 붕 뜨고 조이풀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서머랠리도 가장 좋은 게 서머랠리예요. 윈터랠리 있어요? 들어본 적 없죠? 윈터 랠리 있죠. 크리스마스 랠리 있잖아요. 산타랠리. 산타랠리 그 정도 있지. 근데 가장 강렬한 건 서머랠리를 보통 여기로. 왜냐면 절기상 여름이 뭔가 다 이렇게 블라썸 이렇게 막 필 때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 가고 있었어. 우리 2,900 갈 뻔했고, 네네. 그렇잖아요. 미국도 갈 뻔했는데 막혔어요. 누가 막았어요. 막혀. 그럼 뭐야? 이게 뚫어야죠. 뚫어봐. 정치 미국의 정치 리듬. 정치 의식 때문에 잠깐 막혔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트럼프. 네네. 트럼프를 두려워할 것이냐, fear it, 네. 아니면 cheer it, 새로운 상대를 응원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트럼프 응원하지 않죠? 트럼프는 두려워하죠. 아니 트럼프가 두렵진 않은데 사실 트럼프의 정책이 두렵지. 시장이 두려워. 내 종목이 오르면 그 후보가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내 종목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나쁜 경우는 거죠. 지금 초를 친 거는 트럼프가 막 총 맞고 이렇게 더 훨씬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의 반응은 그 트럼프의 임팩트를 과거에 뭐 이런 트럼프 그 트라우마 비슷한 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막힌 거예요, 주식시장에. 잠깐 막혔다? 약간 조절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새로운 거를 우리가 추정하고 응원할 게 있으면은 주식은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여기 뭐 이거는 헤르스라고 한 게 아니고 치어렛, 새로운 모멘텀, 실적이 됐던 그거를 응원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바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게도 지금은 썸머랠리가 바로 오지는 않고 막힌 걸 뚫기 위해서는 새롭게 치어렛 응원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fear it. 여기서는 트럼프죠. 트럼프의 임팩트만 생각하면은 주식시장은 계속 막혀서 못 가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건데 아직 실적이 오늘 보여줬으니까 실적과 혹시 해리스가 좀 선전하면은 이 여름을 서머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막힌 거를 조금 뚫고 나가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조금 가져봅니다. 오늘 2,755 내일 다시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 네. 내일까지 만약 잘 버티면 그 빅텍 매가 실적 나오고 그러면은 조금 뚫지 않을까 네. 이렇게 희망하면서 그런 내일 빅텍 업체들의 실적과 걔네들의 주가 반응이 잘 되기를 cheer up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결국 빅테크 실적이 있고 하이닉스 실적이 있고 하니까 그게 잘 나와줘서 반등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슈. 만약에 반등 못하면 그때는 그 이제 다시 또 fearity 되는 거지. 그러니까 cheerity 할 수 그럼 있는 이제 도망가야 된다. 뭐 그러면 현금 계속 한 50%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영향을 주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트라우마가 그때
한참 머니투데이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아직 새벽 방송할 때 네. 그때 이제 2차 트럼프랑 미중 무역 전쟁, 무역 분쟁 그때 2018년, 17, 18년. 그거 하면서 진짜 억울한 마음에 이거 왜 우리가 쳐맞아야 되는지 막 이랬었는데 그런 PTSD가 다시 한번 또 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꽉꽉 그러면 합시다. 넘어가요. 꽉꽉. 꽉꽉.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 없습니다. 있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꽉꽉. 콸콸콸로 가죠. 20분이니까 네. 오늘 또 콸콸콸. 중요한 얘기. 제가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사연 보여주세요. 콸콸콸 사연 여기서 신청하시는 거 맞습니다. 카카오뱅크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36%예요. 유유.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고 경영자들의 리스크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금리 인하가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더 늘려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얘기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종목 살펴볼게요. 일단 핫하디 핫합니다. 일주일간 거의 550개 가까운 토론. 오늘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 뉴스가 있었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따라서 회사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완전 대주주 그 요건에서 박탈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뉴스가 나오고 막 올랐던 주가가 떨어지면서 일단 끝났는데요. 종목 토론방에 들어갔더니 카뱅 이제 매각일 텐데 호재라고 생각되면 매수 적기고 악재라고 생각되면 매도 적기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음 의견은 손절 치라니까 10,000원 간다. 한국 투증에서 인수 그냥 은행이네. 플랫폼도 없는 인터넷 은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의견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실적은 잘 나오나 하고 봤는데 실적은 생각보다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와요? 잘 나와서 돈은 그래도 잘 버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봤더니 일단 나쁜 거는 거의 없고 미약하게나마 확인되고 있는 플랫폼 수익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역시나 은행보다는 플랫폼으로 본다면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목표 주가를 38,000원까지 올리면서 은행 관점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은행보다는 역시나 플랫폼 성격에 집중을 하자. MAU와 고객 수가 각각 뭐 1,800만 명 그리고 2,30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니네요. 늘어나서 이 정도의 그렇죠. 고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월간 이용자 수가 그렇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신규 고객 중 모임 통장, 뭐 카뱅 인증서 사용 고객 비중이 84%로 뭐 이런 효과가 있다. 고무적이다라고 광고 효과가 고무적이다라고 의견을 주시면서 목표가를 38,000원까지 봤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여주시면 네. 이게 월 차트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까? 94,000원에서 23,300원까지 참. 어디까지 가봐야 돼? 뭐 뭐가 15,000원도 없잖아요 있네. 이게. 아래 선도 없고 뭐도 미쳤다. 없고 이게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에 저의 결론 보여드릴게요. 결론은 누구 카카오뱅크런. 뱅크런인데 카카오뱅크런. 아 근데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 약간 모르겠어요. 잘. 쉽지 않네. 오늘도 쉽지 않았구나. 그 뉴스 요거 진짜 냉정하게 네. 진짜 회초리 드실 분 두 분 중에 어느 분 회초리 드시겠어요? 저는 뭐 의견이 드릴 게 없습니다. 네. 이런 뭐라 이게요? 카카오뱅크런의 한 표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저도 비슷한데 일단 전통 은행 주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상반기 때. 그래서 뭐 이제 이자나 이런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비이자 순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 거기는 이제 수수료는 없으니까 뭐 카드 찍어서 이제 교통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수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이것들을 뒤집을 만한 뭔가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얘네가 살려면 인터넷 은행들이 살려면 전통 은행주들이 박살나야 돼요. 근데 전통 은행주들이 지금 너무 세잖아요. 뭐 밸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플랫폼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 스토리 라인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좀 이미 차트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신규 상장하고 나부터 계속 빠졌잖아요. 거의 사실 초반 빼곤 다 빠졌는데 이전에 한번 15,800원까지 갔었던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은 15,000원대, 17,000원대부터 30,000원까지 왔다 갔다는 하니까 뭐 한 번 정도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될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이 빠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리스크 해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미련이 남으신다라고 한다면 18,000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되 여기까지라도 빠지면 우리가 뭐 전쟁을 하거나 했을 때도 최후의 저지선이 무너지면 네.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뭐 우리 의견을 다 베어라, 우리 병사들을 다 베어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남은 병사들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근데 지금까지 왔으니까 저라면 한번 전저점 깨는지 좀 오기라도 좀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초반부터 사셨으면은 요거 10% 빠진다고 해서 10%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뭐 반토막 나셨으면 한 3% 정도 더 붙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큰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근데 이 얘기가 물타기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물타기까지 생각하셨거든요. 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물타기를 하고 싶은지. 평단을 낮추려고 이게 하시나? 사실은 길게 얘기할 게 아닌 게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성장주로 칠 만큼 성장 여력이 남아 있느냐? 그렇죠. No. 은행주로 칠 만큼 그럼 주주환원과 여러 가지 뭐 배당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느냐? No. 그렇다고 그러면은 독보적이냐? 카카오페이도 있잖아. No. 맞아. 오너 리스크가 있느냐? Yes. 그럼 왜 그러니까 왜 이거여야 되는데 카카오를 만약에 카카오뱅에서 띄어냈어. 그럼 신한 솔뱅크랑 다른 게 뭡니까? 월간 이용자 수가 1,800만, 2,300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더현대랑 똑같아. 더현대 사람 바글바글한데 문제는 뭐냐? 객단가가 낮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삐까뻔쩍하게 꾸며놨어. 그러니까 맞아.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카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월간 이용자 수는 높아.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용자 수 많으면 좋지. 근데 얼마나 또 결제를 하느냐가 문제인 건데 들어와가지고 뭐 하냐? 30원짜리 그 뭐 만보기 해가지고 적립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애기들 쓰고 여기서 막 대형 대출이 일어나거나 혹은 장사가 되는 진짜 마진이 남는 걸 이용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물타기를 하느냐?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신 거죠. 근데 물타기는 그 주도주에서 해야 돼요. 물타기는 애초에 내가 끝까지 계속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 물타기 하시려는 분한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카카오뱅크 5,000원까지 떨어져도 계속 사실 자신 있어요? 와. 1,000원까지 떨어져도 사실 자신 있어요? 그 자신 없으면 물타기 시작을 하지 마세요. 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카뱅 같은 조금 뭐 카뱅 같은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애초에 주도주가 아니면 그리고 이 어떠한 특정한 산업에서 정말 내가 확신이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그 장TV님께서 민준이 이제 너 방송하는 장소도 까네. 모두 까기 인형 민준이.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분은, 역시 명민준 저거 카카오뱅크 주주다. 박사학위 줘라. 이렇게 감티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안 받습니다. 카카오 박사학위는.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헷가닥 해가지고 맞습니다. 종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번 주 빅테크 실적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 8월로 넘어가는 그 주는 조금 힘 있는 시장, 활력 있는 시장, 네. 그리고 예측이 어느 정도 조금은 가능한 시장, 논리가 통하는 시장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네. 내일 제가 뭐 또 싸요? 쏘겠습니다. 진짜? 네. 뭘 또 싸? 뭐요? 네? 뭐? 치킨?
아니, 치킨은 여름이니까. 저도 불경기라서 치킨까지는 안 더, 먹고요. 예, 좀 마실 거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 커피. 정신 차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클로징벨 오셔서 저희가 또 몇 분인지는 내일 말씀드리고 어쨌든 최대한 많이 여러분께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뉴스룸 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일 수요일은 조금 색깔이 바뀌고 활력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